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것 같지? 그쵸? 이렇게 오랜만에 썰을 풀면서 겟레디를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약간 연애 관련된 썰을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연애를 횟수로 많이 하지도 않은 것 같고 큰 에피소드가 없어가지고 이제 연애 관련한 거를 조금 제외시키다 보니까 진짜 웃긴 썰이 제 핸드폰 메모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핸드폰 사기당한 거를 이제 애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귀찮아서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엄청 길게 19년도에 정리해둔 게 아직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썰을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잘하고 있는 방법인데 제가 옛날에 무슨 아이시 화이트를 산 게 있었는데 그거는 가격도 엄청 비싸고 엄청 크고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가 너무 못생겼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컴팩트하게 귀엽게 생겼고 그립감도 좋고 조그매가지고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 가면 10,000원에 원뿔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요즘에 이렇게 토너팩을 올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롤링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쿨링이 배로 느껴져가지고 이 방법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지 30분 돼가지고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항상 붓기 다 빠지고 예쁠 때 밤에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3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 김에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당근 사기도 당해봤고 뭐 중고거래 번장 사기도 당해봤고 핸드폰 사기? 사기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양아치인 거죠. 걔네는 속건조가 심해가지고 이 앰플을 써줬는데 이 앰플이 여러분 진짜 속건조 잘 잡아주고 좋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히알루론산이 원료인 스킨케어들은 그 흡수되는데 뭔가 조금 오래 걸리는 기분이랄까? 그냥 흡수하기 전에는 뭔가 살짝 끈적임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싹 흡수되잖아요? 그러면은 끈적였던 게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냅둬볼게요. 정확히 19년도 3월쯤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적어놓은 썰을 보면서 기억을 되돌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폰 XS가 이제 출시돼가지고 그거를 샀었거든요. 이제 아이폰 XS가 그때 출고가가 엄청 비싼 거 아세요? 그 출고가가 64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136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대학교 때 이제 핸드폰 산 지 2달 만에 이제 강의 하나 듣고 나오고 이제 책 들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서 그 책을 얹어놓고 그 위에 핸드폰을 놨는데 그냥 이렇게 뚝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액정이 그냥 팍!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타일 바닥이었단 말이죠. 밖에 액정은 뭐 기스 하나가 없이 완전 깨끗한데 안에 그 LCD판이라고 해야 되나? 화면이 나간 거예요. 모서리 쪽에 살짝 멍든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어쩌겠어, 써야지 하고 이제 썼는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멍든 부분이 점점 커지고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을 써주겠어. 같이 들어있는 이 퍼프가 안 그래도 매트한데 부들부들거린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로 한번 발라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핸드폰이 먹는 채로 살다가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액정의 위에 부분 상단 바 정도 부분 빼고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켰는데 그 상단 바 밑으로 그냥 화면이 아예 검정색이 된 거예요. 그때 자취하고 있어서 혼자 있는데 어떡하지? 또 웃긴 게 터치는 돼. 일단 안 되겠다 해서 수리점을 가려고 했어요. 시내로 나가가지고 일단 아무 데나 이걸 고칠 수 있는 데를 가야겠다 해서 사설 수리점을 이제 막 찾으러 다녔죠. 전 또 보험을 안 드는 성격이거든요. 사설 수리점을 찾다가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는데 제 바로 앞에 아이폰 리퍼 반값 LG U+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직도 기억나. 되게 덩치 있고 좀 양아치같이 생기긴 했었어요. 이제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 지금 깨졌으니까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 하면서 자기한테 40만 원을 주고 개통한 지 2개월 된 136만 원짜리 XS를 반납을 하고 제가 그 전에 쓰던 아이폰 6S도 있었는데 6S도 주고 갤럭시 S10으로 개통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때 원래 쓰던 통신사에
회사에서도 인터넷 TV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TV도 다 이동을 하고 자기가 그러면 남은 미약금을 다 없애주겠대요. 그 핸드폰이 쓴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깨졌고 그 출고가가 136만 원이었잖아요. 그 남은 할부금 같은 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삼성페이도 되고 갤럭시 한번 써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 생각으로 알겠다 하고 40만 원 계좌이체하고 핸드폰 다 내놓고 이제 갤럭시를 개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요금 설명조차 안 해줬어. 나한테 하는 말이 너가 원래 내던 비용이랑 똑같이 낸다. 그때 한 10만 원? 10만 원 좀 넘게 냈나? 그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공짜로 자기가 태블릿도 주겠대요. 혼자 호구당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했죠. 이제 룰루랄라 신나서 친구가 이제 유플에서 알바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친구한테 갤럭시로 바꾸니까 태블릿도 공짜로 줬어 이러면서 막 내심 행복해가지고 그랬는데 친구가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오히려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태블릿을 왜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냥 주던데? 그냥 공짜라면서 주던데? 그래서 걔가 이상하다고 자기가 조회를 해주겠대요. 별 생각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 그 사람들 너한테 886요금제 꽂아놨어 이러는 거예요. 886요금제가 뭔데? 그거 제일 비싼 요금제인데 그 태블릿도 너 거기서 뭐 2년 동안 요금 내리면 태블릿까지 돈이 나간대요. 근데 그게 나쁜 거야? 그냥 요금제 안 내리면 되잖아 이러니까 야 누가 886요금제를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써? 그냥 무제한 쓰면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아니래요. 너 그거 사기당한 거래요. 요즘 886요금제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 어떡해? 야, 그거 뭐 어떻게 좀 해봐. 그거 에바야, 너 사기당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씨 나 맥인 건가? 해서 또 빡이 쳐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무슨 개통 철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그거를 철회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 14일 이내에 개통 철회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찐따라가지고 막 따지는 거를 못 하거든요. 찡찡은 될 수 있는데 또 따지는 거를 못했어 그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진짜 대문자 ST 그 잡채거든요. 그때 남자친구한테 막 상황 설명을 다 하니까 번호 달라, 번호 내놓으라, 자기가 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또 엄청 무서웠단 말이야. 전화해서 뭐라 하게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못 계속 찡찡대고 있을 거냐고. 자기가 말하겠다고. 이제 뭐 통화를 하고 왔나 봐. 그 핸드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불쌍한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저보고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라고는 안 하고 뭐 자기가 뭐 친오빠인가 뭐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무작정 그렇게 오빠한테 전화가 오면은 자기네들도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죄송해요. 저도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대신 말해줬다. 죄송하다 하니까 개통 철회 해줄 테니까 뭐 언제 오래요. 네. 그러고 이제 대망의 다음 날인가? 거기를 다시 갔어요. 진짜 웃긴 게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구석구석을 보면서 기스가 나서 개통 철회를 못 해주겠대요. 니용 기스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코딱지만한 기스를 보고 여기 기스가 났다. 그래서 그 기스 아니라 필름에 기스가 난 걸 텐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스라면서 자꾸 막 기스다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 필름지를 떼보라 했어요. 필름지 이렇게 들어서 떼니까 필름에 기스가 난 거고 핸드폰에 기스가 안 난 거예요. 근데 또 자기네가 개통 철회를 하려면 필름이 정품인 거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저보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서 필름을 붙여오래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대요. 이거를 왜 제가 가야 되냐 하니까 본인 명의가 된 사람으로 가야 된대요. 알겠다고 하고 서비스 센터한테 물어보니까 본인 명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 개통 취소를 해주는 거라서 눈치 보이니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필름이 재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예약을 하고 핸드폰을 미리 반납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핸드폰을 아이폰 XS도 반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개통 철회니까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거 다 내놔라 다시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깨진 핸드폰을 이미 수리를 했다. 그러니까 수리비를 자기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을 중고로 넘겨서 그 중고 값을 받으래요. 중고 값이 얼마냐 하니까 30만 원이래요. 136만 원짜리 핸드폰을 30만 원에 돌려준다는 거지. 일단 아이섀도우를 한번 해볼게요. 클리오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건데 얘가 이번에 나온 1번 코랄 스튜디오를 사용해줄게요. 일단 요거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근데 이제 130만, 6만 원짜리 이제 그럼 할부까지 이제 다 붙잖아요, 다시. 그건 에바라서 그럼 그냥 수리비 내겠다 해서 5만 원을 더 추가로 냈죠. 이미 그 40만 원 낸 게 있었으니까. 원래 제 핸드폰을 다시 돌려받았어. 근데 이제 거기 필름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필름을 붙이러 원래 개통했던 이제 거의 핸드폰 가게를 갔어요. 제가 거기서 그 아주머니 분한테 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개통절에까지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니까 근데 이거 정품 액정으로 간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응? 정품 액정? 그게 뭐예요? 아니 이 색깔로 포인트를 한번 줄게요. 저는 이렇게 큰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색감이 얹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뭐 정품 액정인지 알아봐라. 그거 이상한 액정 갖다 붙였을 수도 있다. 뭐 짝퉁 액정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공식 애플 수리점에 가가지고 확인만 하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침 그때 시간이 있어가지고 공식 애플 수리점에 갔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품 액정인지 그냥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던 분이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 며칠 전에 와가지고 무상 수리해가셨는데 이 핸드폰?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제 건데요? 맞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 바로 옆자리 이분이 해주셨어요.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무상 수리를 해갔다는 거예요. 또 저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 전에는 뭐 화나진 않고 좀 속상했다면 그때 이제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풀어줄게요. 라인이랑 안쪽 그리고 앞쪽 위주 이렇게.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양아치한테. 제가 방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무상 교체해 갔다면서요. 그래서 약간 따지듯 아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중고폰 사설업체에 맡겨가지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중고폰 그럼 사설번호 내놔라.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핸드폰 며칠 전에 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언제 수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소리도 완전 양아치 오브 양아치의 그 말투와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무슨 대전에 있는 자기네 사설 수리점에서 자기 직원이 수리를 했대요. 근데 자꾸 저한테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공식 센터를 가봤는데 이 핸드폰을 무상 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나한테 45만 원을 뜯어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사설점에서 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식 대리점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사설점에서 38만 원짜리 가액정을 사가지고 끼웠대요. 끼웠는데 그게 안 팔려가지고 다시 원래 액정으로 교체를 하고 그거를 공식 수리점 센터에다가 수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손해본 그 38만 원 가액정 값을 저보고 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45만 원을 저한테 받아간 거예요. 지들이 이상한 걸 가져왔는데 안 팔렸다고 그거를 저보고 45만 원을 내라는 것도 일단 1차로 어이가 없었는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애플 공식점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절대 한 번이라도 뜯겨나간 액정은 절대 무상으로 수리를 안 해준대요. 그 말은 즉슨 그 가액정 스토리가 다 구라라는 거지.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도 이거 뜯어보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뜯겼는지 안 뜯겼는지 딱 보면 안 돼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뜯겨져 있었으면 자기네는 절대 무상으로 안 받고 돈을 받았을 건데 뜯겨진 흔적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불쌍하니까 무상으로 해줬다. 저보고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띵 하고 메이크업 부탁하고 끝내볼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중고폰 업체 사람이랑 또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45만 원 내놔라 하니까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이제 제 메모장에는 몇 차례의 통화로 45만 원 중 일부를 돌려준다고 함. 아직 가격은 미정.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끝이 났는데 제 기억상 그거를 아마 다 돌려받았을 거예요. 제가 45만 원을 다 돌려받은 기억이라서 이 분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아이라이너를 한번 그려줄게요. 혹시 삐아가 얇은 건 잘 만들어.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잘 그려지더라고요. 점막 채우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점막까지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랑 색깔이 엄청 연해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워요. 홍채도 살짝만 채워줄까요? 가운데만. 제가 요즘 마스카라 베이스에 꽂혀가지고 얘를 하면 진짜 확실히 지속력이 엄청 길더라고요. 컬의 지속력.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썼어.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딱 이 블랙 브라운이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속눈썹은 따로 안 붙일게요. 아래 속눈썹도 이거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앤데 찝는 거는 뭐 위에 속눈썹 하긴 좋겠지만 아래 속눈썹을 찝을 순 없잖아? 근데 이거는 못생기긴 해도 위아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찐 고데기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좀만 말려주고 해볼게요. 오늘은 삘이야. 점까지 찍어버려. 짠! 여러분 제가 점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알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에 점 없는 사람은 없대요 이 세상에. 아닌가? 한국인 중인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썰을 뭔가 끝까지 가져가서 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집중해서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찍 끝나버렸네요. 오늘 사용할 쿨터칭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얘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뽀용뽀용. 진짜 예쁜데? 딱 그 웜한 코랄 색상. 은은한 고급스러운 가을 메이크업은 귀여운 느낌을 살려주고 싶진 않아가지고 광대 쪽이랑 볼까지만 볼터치를 할게요. 오늘 립 진짜 개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윗입술 위주로 먼저. 이게 제 원래 입술색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색깔이. 이렇게 테두리 쪽만 살짝 오버립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든님이 참여한? 안 그래도 지금 이든님 만나러 가는데 제가 원래 이 메이크업 하려고 어젯밤에 립을 다 빼놨는데 얘를 테스트하고서 와 이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골라놓은 립 싹 다 다시 집어넣고 얘로 빼왔습니다. 제가 라이트 톤이잖아요. 채도를 정말 안 봤는데 바닐라코의 누디니어라고 제 원픽 글로우 립이 있거든요. 근데 걔만큼 채도가 낮은 애가 없어. 그렇다고 흰기가 돌면 안 돼. 투명한데 연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립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누디니어만한 립을 살면서 못 봤거든요. 이 1호를 딱 봤는데 굉장히 그런 맑고 투명하고 제가 원하는 채도 없는 그런 색감 완벽한 거 있죠? 그래서 얘를 오늘 발라볼 겁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Gorgeous. 진짜 대박 예쁘죠? 미쳤죠? 막 무겁진 않고 끈적이지도 않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착색도 없겠죠? 마지막 하이라이터를 한번 발라줄게요. 이 하이라이터도 기깔나게 예쁘거든요. 이 하이라이터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저는 이거 하이라이터 진짜 좋아해요. 애교살 펄도 살짝만 얹어볼게요. 네케르 제품을 사용할 거고 손등에 양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그러면 정리쿵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번 머리를 단정하게 밑으로 묶어봤습니다. 가을 바이브에 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항상 봐주시고 항상 제 썰들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